내 돈 주고 산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여기 곧 도로가 날 거라는 말만 20년째 듣고 있다면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오랫동안 꽁꽁 묶여있는 내 땅, 그 권리를 되찾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해결책과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20년 전에 땅을 사뒀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작은 상가주택을 지으려고 구청에 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돌아온 대답은 건축 불가. 왜냐고요? 그 땅이 무려 20년째 도로 예정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니, 등기부등본에도 분명 내 이름이 적혀있는 내 재산인데 왜 국가의 계획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손도 못 대게 하는 걸까요? 과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사실 김철수 씨가 겪은 이 문제는요,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꽤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바로 장기 미주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제도 때문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자, 여기다 도로 만들 겁니다. 공원 지을 겁니다. 하고 계획만 딱 발표해 놓고는 예산이 부족하다, 사정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무려 10년이 넘도록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부터 땅 주인들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계획에 묶여서 건물을 새로 짓지도 못하고 팔려고 내놔도 누가 사겠어요. 재산세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정작 내 재산권은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이 답답함을 참다 못한 땅 주인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끝도 없이 묶어두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자, 이 절박한 외침에 우리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도시계획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계획 때문에 국민 개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희생을 감수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로 공익과 개인의 권리, 그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균형점을 찾아준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정말 중요한 진짜 이유는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원칙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땅 주인들이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 두 가지를 법으로 만들어줬다는 점이죠. 자, 드디어 해결책입니다. 법원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열쇠, 그 비밀은 바로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바로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획이 발표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작도 안 됐다? 그러면 땅 주인이 지자체에다가 이럴 거면 차라리 내 땅 사가세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아쉽게도 모든 땅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왜 법원은 이 매수 청구권을 땅의 종류 중에서도 대지에만 적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피해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밭이나 논, 즉 전이나 답은 도로 계획이 있어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인 대지는 건축 허가가 안 나면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은 대지 소유자부터 먼저 구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내 땅이 대지가 아니거나 10년을 훌쩍 넘어 정말 오래 기다리신 분들을 위한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그야말로 끝판왕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년. 이 숫자가 길고 길었던 기다림을 끝내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법은 20년이라는 절대적인 유효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걸 일몰제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처럼 계획이 발표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바로 그날, 그 지긋지긋했던 도시계획이 그냥 뿅 하고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 땅을 묻고 있던 족쇄가 저절로 풀리는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그 시일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대지 소유자는 내 땅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거기서 10년이 더 지나 20년이 꽉 차는 순간
땅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계획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내 땅은 완벽한 자유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알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바로 내 땅 이야기라면 나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이 5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바로 정부24 같은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떼보세요. 거기에 모든 것의 시작점인 고시일이 나옵니다. 둘째, 그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는지 20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내 땅이 대지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매수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문제가 복잡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하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10년 그리고 20년이라는 이 법적인 마감 시한과 그에 따라 나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법은 분명히 기다림의 끝을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잠자는 권리 위에서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끝이 왔을 때 여러분은 행동할 준비가 되셨습니까?